쏙 커버링 나온 물량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코스닥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강한 섹터들은 내년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업종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드리트 바이트 대입장입니다. 항상 금요일 날 장 맞추고 이 시간이 기다리십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장 오늘 좀 모처럼 조정이 좀 나왔는데 오늘 항생 지수가 한 2%, 홍콩 지수가 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어떤 위험성, 경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또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조정 그냥 일시적 조정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다음 주 좀 시장이 어려워지는 어떤 시작점이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 지수는 제한적으로 하락 상승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좀 시황을 살펴보고 또 강한 섹터 또 약한 섹터 설명드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현재 보는 차트는 다우 차트인데 여기가 앞 고점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이 다 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에서는 보면은 신고가, 여기가 신고가인데 거기는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신고가, 예, 고점에 와 있다.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거의 신고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대만, 독일 다 세게 올랐네. 독일 유럽 종목에서 독일 제일 문제는 상해, 심천, 그다음에 항생, 홍콩 진짜 못 올랐네 이쪽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2,600 정도 해상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00 약 2,480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90. 이 원인은 중국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무역 그렇죠. 규모가 큰데 중국이 이렇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2,400, 2,500 하반기 때 요 전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정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면은 거래 대금, 개인들이 얼마 매수, 외국인이 매수, 매도 자 이렇게 보는 화면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 보면은 지수가 2,469에서 어제까지 2,500에서 오늘 약 밀리고 2,496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은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보면 이번 주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한 4,900 매수, 자 코스닥은 1,630억 매수. 외국인은 이제 이번 주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 3,500 정도 매수, 자 코스닥에서는 현재 2,700 매도고 했고 개인은 코스피에서 한 8,800 정도를 계속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600 정도 매수했습니다. 현재 거래소 보면은 거래 대금이 7조, 9조, 7조 이렇게 현재 6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좋지가 않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작아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되는데 앞으로 거래 대금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거래소는 거래 대금이 죽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6조에서 한 7조 5천억. 약간 시장의 중심이 코스닥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코스닥 종목에서 좀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500이 깨지고 이게 더 세게 조정이 나올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음 주. 그렇죠. 이번 주도 역시 외국인 기관들이 강한 매수,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좀 아주 제한적이라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들, 좀 이어질 만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섹터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지수가 2,400 밑에서 2,500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말했던 지수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골고루 섹터들이 순환면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약 키 높이를 맞춘 이런 한 주였습니다.
네. 좀 강한 섹터는 이번 주 보면은 조선주가 좀 강했다. 조선주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지수에 비해서 조금 강했다. 현대중공업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오선이 신규주 그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16,730원. 물량이 놓으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커서 조선주가 약간 영향을 받아서 하락폭이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하나오선처럼 유상증자를 내가 받았다면은 오늘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물량이 언제 나와야 되면은 이틀 후에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내 계좌에 입금되는데, 미리 다 판 거죠. 미리 받을 수 있는 화면이 권리 입고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은 뭐냐 하면 내가 화요일 날 내 원래 정상적으로 계좌에 입금될 거를 이틀 땡기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땡겨 받아서 오늘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6%가 하락했는데, 그러면은 유상증자 받은 분들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지에 매도하는 게 좋죠. 어제. 어지 매도하고 오늘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특히 물량이 굉장히 크고 이 유상증자 가격이 16,700원이기 때문에 어지 같은 경우 무조건 매도하고 차라리 오늘 매수를 하면은 물량을 한 15%, 16%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이렇게 물량이 가격이 싸고 물량이 많이 등록될 때는 하루 전날 매도, 그리고 그 물량은 다음 달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같이 하락한 이유는 권리 입고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매도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주가 약간 강했는데 하나오선이 이렇게 분위기를 약간 막판에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그래도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주는 내년에 좋게 보고 상승 많이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섹터입니다. 예.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산 분들은 잘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더 16,000원대면은 아직 지금 주가에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예,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면은 한 2, 3일 정도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진짜 이렇게 권리 입고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다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조선주는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2, 3일 지켜보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강했는데, 네. 제약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번 주 강했는데 그렇죠. 물론 오늘은 좀 많이들 빠졌어요. 제약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셀트리온 제약까지 세 종목이 강한 이렇게 상승을 오면서 약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추세가 끊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목들이 약간 이렇게 하락으로 갔고, 그리고 또 이번 주 강한 섹터가 그 전주에 자동차가 약간 상승이 지수 비해서 강하게 갔습니다. 이제 기아차, 예. 현대차. 이렇게 지수보다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먼저 상승하면은 밑에 부품주들이 따라갑니다. 조선주가 먼저 가면은 조선 부품주가 한 달에서 한 보름 후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하고 부품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서현이야, 종목을 보면 서현이야,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좋았어요. 예, 그래서 원래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 매출 비중에 전기차 한 8%, 9% 되는데 혹시 내년에 전기차가 좀 둔화되면은 하락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다가 같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품주들 보면은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역배열에서 21선에 위에 올라오고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실적이 특별히 나빠서 이리 된 것이 아니고 약간 시장에서 의구심 때문에 이리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꼭 자동차 부품 섹터가 아니더라도 좋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부품주는 여기서 약간 더 위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매수는 약간 눌러줄 때 또 수급을 봐가면서 매수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원가 고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강했던 섹터들,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도 이 에너지가 좀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건가요? 보통 지수가 단기간에 한 80% 이렇게 80%, 60% 상승하면은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가 이렇게
하루는 순환매. 운이, 하루는 AI, 하나는 뭐 2차 전지, 또 원격으로 이렇게 전력주 순환매가 계속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약간 밑으로 온다면은 조금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또 오늘 이번 주 강한 세트가 원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장은 루닛, 네, 그 다음에 분호가 최고 대장으로서 이렇게 현재 치고 가고, 자, 그다음 딥로이드, JLK, 쿠렉스, 이 정도인데 쿠렉스 같이 이렇게 다른 섹터들이 다른 종목들이 강하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매수해도 된다. 그래서 원격으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이 좋게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고 이번 주 대부분 상승했던 종목들이 내년에 이 섹터가 실적이 턴되네. 자, 이런 시장 자, 개인들 또 기관 심리로 이렇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눌러줄 때 매수,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여 앞에 고점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겠나. 내년 1, 2, 3월 달 되면은 지수가 2600, 2700, 2800으로 간다면은 이 섹터도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밀고 있는 섹터가 있다, 그죠? 뭐죠? 전력주. 전력주. 예. 네. 보통 앞에 이렇게 AI 또 로봇 또 이렇게 원격으로 사실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력주 변압기는 고점이 없어요. 앞에 고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업종 자체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치킨 게임 해가지고 미국이나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답니다. 네. 두 번째, AI 또 막 그렇게 전력이 많이 공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변압기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계속 발주하고 이 업종 자체가 필요하다 해서 공장을 하나 탁 만드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들면은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업종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질 듯 가고 빠질 듯 하고 가고 대장은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 그 다음에 호성중공업, 최근에 일진전기. 자, 이 자그마한 회사가 1000억짜리 유상증자 딱 하고 이야기 듣고 이 업종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구나. 네.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이렇게 다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내년에 실적이 좋을 듯 하니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종목이 이번 주에 로봇주가, 자, 로봇주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주는 진짜 두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업종이 같이 많이 상승한 이후에는 어떤 종목이 하락하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끌어내려옵니다. 근데 두산 로봇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친구가 기관하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락이 안 나옵니다. 거의 행보, 약 하락.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계속 치고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약간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두산 로봇 같은 경우 약간 쉬우면은 레인보우 다 이런 놈들이 티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특히 차트상 보면 로보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SPG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키높이를 맞춰주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번 주 강한 섹터가 미용어로. 자, 미용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용어로는 작년에 하반기, 상반기 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 클래식스라는 종목이 현재 대장입니다. 자, 이 종목이 대장인데 이렇게 밀리다가 실적이 턴되고 내년에 좋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역시 원택 이런 종목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그리고 비올 이런 종목도 저항 신고가 저항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파마리 서치, 제시스 메디칼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이렇게 원택 정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21선 손절가 잡고 기간 수급 보고 매수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 업종도 내년에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강한 섹터들은 내년에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강한 섹터들, 이 강한 섹터에서 들 올라온 주식들이 키 맞추기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섹터도 키 맞추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이후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금지하고 저도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 저도 매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에코포르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이 현재 뭐 160만 주 정도 있습니다. 네. 결국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 물량, 이왕 지금 매수하는 또 이렇게 세력 또 기관이 있고 또 외국인도 있고 지금 공매도하고 세력이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이렇게 얘들 헤지펀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매도 친 물량이 이렇게 상한 나와야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때 시점이 저는 반등 시점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현재 3분기에 실적이 좋게 안 나왔고 4분기도 시장에서는 다 좋지 않다고 이렇게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가 궁금하죠. 1분기, 2분기. 그래서 현재 보면은 공매도 친 특히 에코포로 BM 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보겠지만은 공매도 물량이 거의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는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한번 봅니다. 여기서 1월 3일 날 170만 주 정도 됐었는데 네. 현재는 조금씩 줄어서 상한이 조금 들어옵니다. 약 지금 보니까 약 3, 4만 주, 5만 주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간 상한이 지금 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에코포로 BM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포로 BM 공매도 전격적으로 금지되고 이후에 약 500만 주였는데 한 38만 주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공급자 물량 이렇게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어문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이 종목은 거래량이 활발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이걸 저는 어문스럽다. 시장 조성자라는 거는 거래가 잘 안 될 때 그렇죠. 그 이제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 예, 현재 보면은 잠깐 수량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의문스럽다. 그래도 일단은 추세는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예. 그렇게 시장 조성자, 뭐 유동성 공급자 쪽에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160만 주에서 150만 주. 자, 이렇게 보면은 미세하게 줄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매도 친 사람들이 여기서 상한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친 물량이 쏙 커버링 나온 물량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면은 11월 6일 날 보면은 180만 주, 현재 135만 주, 거의 한 50만 주 정도가 상한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에코포로 BM, 포스코 홀딩스가 될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단 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에코포로 현재 공매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에코포로 BM도 그대로.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매수. 그러니까 상한. 네. 근데 SKC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0만 주 정도가 상한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왔네. 이 회사도 실적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회사가 좋게 본.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익 실현 뭐 어디서 공매도 쳤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상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에코포로 BM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추이를 좀 깊이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이제 매일 보지만은 그때 상한이 SKC처럼 이렇게 많이 놓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에코포로 BM 공매도 이때 약 80만 주를 몇 조로 쳐가지고 그대로 수익이 현재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고 공매도 친 세력들은 상을 생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그러면 언제쯤 그 반등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계속 이렇게 커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좀 고점에 몰린 분들은 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1분기 때, 2분기 때, 1분기 되면 2분기 정도 실적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을 턴되는 거 차라리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실적을 턴되는 거 확인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아까 공매도 친 수량이 한 배 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제가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